안녕하십니까.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투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시장 혼조세 속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단 한 가지. 어찌됐든 글로벌 증시가 1월 저점을 깨러 내려오거나 추세가 다시 꺾여져 버리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오래간만에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지난주 또 2주 전부터 해서 하방을 잡고 탄력적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가격 반발력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실적 발표 앞 시즌에서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에 LG전자 어떻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 내주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LG전자도 바닥에서부터 강세를 띄워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이요, 실적주에서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2차 전지주들의 아쉬운 눌림목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번 주 기준에서 탄력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국내 증시의 흐름 기대하면서 오늘도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교육받으시고 히든 종목까지 꼭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갑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중에서 1월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날짜가 1월 3일이죠. 1월 3일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변동성의 기준 교육에서 잡아드렸던 그 종목군들의 흐름인데 오늘은 요 밑에 종목군들, 그러니까 새롭게 좀 튀어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변동성이 상당히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KG스틸이나 KG케미칼은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죠. 쌍용차 인수 관련된 이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도 컸고요. 시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받은 대로 기준 잘 잡아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 두 종목을 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의 전략 기준에서도 기준 거래량 어떻게 잡을지를 설정할 겁니다. 거기에 기아와 LG전자, 기아 상당히 강해요, 지금. 시장 3,000포인트일 때 기준으로 기아가 8만 원이 이탈되면, 낙폭과대인데?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3,000포인트가 아니라 2,600포인트대죠. 그런데 지금 8만 원 수준까지 다 되돌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당하죠. 기아 마찬가지고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아 쪽도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실적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이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본의 엔화가 약세란 말이에요. 굉장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 같으면 자동차주들이 일본의 엔화 약세 속에서 그냥 침몰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2020년 이후에 자동차주들의 기준에서는 신성장 부분,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했죠. 지금 매출의 한 20% 정도 수준까지 전기차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쪽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시점이 언제예요? 맞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그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2차 전지 랠리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기아, 현대차 그 기준에서 전기차 쪽으로 성장성을 맞춰두고 그렇게 되면서의 랠리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가 시발점이 돼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구간에서 볼 종목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LG전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매출이 80조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매출이 80조.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아쉽죠. 모바일 사업 부분을 뛰어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서 어쩔 수 없이 뛰어냈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장을 붙인 거고. 근데 이번 분기 실적을 LG전자의 경우 어떻게 돼요? 원재료 비용의 상승, 원재료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 마진율은 좀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39.2% 증가해서 나왔어요. 시장 전망치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는 얼마? 20% 이상 증가해서 나올 때. 통상적으로. LG전자. 그렇게 돼서 목요일 날 2시 10분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거래 수반되고 강세. 금요일 날 초대량의 매수 강도. 1억 6,400만 주짜리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100만 주 사버리는 거예요. 0.6% 작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추가 편입과 함께 주가 흐름의 강세. 주봉의 탄력적인 흐름. 못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머지 IT주들 좀 아쉽지만 실적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고요. BH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매집이 됐죠. 오늘 추가적으로 또 2%에 달하는 그런 매집과 함께 그냥 주가가 쫙. 오늘은 매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주가의 변동성의 캔들 기준에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지만 일단 변동률이 제일 컸던 KG케미칼, 그리고 KG스틸, 그리고 초우량주 기준에서의 안정적인 누적 수익 범위의 기아, LG전자,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급이라고도 볼 수 있죠. BH 1조 미만이니까 BH에서의 상승. 자, 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9위가 KG케미칼이에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그죠? 6천억에 달하는. 나머지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있지만은 아쉬운 거는 시가총액이 작던가 혹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근데 오늘 KG케미칼은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 변동성을 주고 그리고 나서 눌렸죠. 그러면 배우신 대로만 하면은 시간에서 빠지더라도 우려할 바가 없단 말이에요. 왜? 배우신 대로만 하면 전량차익 실현으로 마감을 하죠. 그리고 시간에서 밀려있을 때 그럼 다음 날도 한번 볼까? 뭐를? 기준거래량에 맞게 움직이는지를. 결론적으로 KG케미칼처럼의 변동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10이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입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 31조짜리가 3.4%. 근데 최근에 거래가 수반되면서요 흐름이란 말이에요. 또 LG전자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에 11만 1,500원인가요? 11만 2,500원? 11만 2,500원? 고자락에서부터 오늘 12만 6,500원. 그럼 목요일 날 편입을 했으면, 저처럼 편입했으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 동안에 이 거래일 만에 얼마 올라와요?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오죠. 그게 시가총액 20조짜리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변동성 매매만 너무 추구하셔가지고 낭패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1조 이상짜리 종목 274개 종목에서 20조 이상짜리 종목 LG전자 그리고 시가총액 10위에 놓여져 있는 누구요? 30조짜리에 31조죠? 기아. 거기서 수익을 내시는 게 오히려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가 생겨요. 물론 지금 대형주가 못 가는 장이라서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매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저점 찍은 거 1월에 저점 찍고 그리고 2월 반등 그리고 나서 저점 낮아진 게 요만큼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1월 저점 자체를 깨질 않았습니다. 대선에 연동된 정정불안 그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되고 있는 개선되어져 있는이죠.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상 최대치의 또 1분기 실적을 내준 삼성전자나 또 PER이 6배가 뭡니까? SK 하이닉스가. PER이 6배가 뭐예요? 지금 순이익 전망치가 12조 8천억? 13조 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 무슨 80조 원 수준에서면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저평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LG전자가 뭐 이틀 만에, 이 거래일 만에, 목요일 저점 대비 이 거래일 만에 10%대, 10% 이상 훌쩍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 여기 10% 이상 훌쩍 올라오면요. 12만 원대 중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12만 원대 중반.
지금 장에서.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10%대 훌쩍 치고 올라온다면 얼마예요? 7만 원대 중반 이상. 그렇게 돼야만 지수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18%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 4%대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2%뿐이 안 돼. 23% 이렇게 합쳐서. 근데 23%인데 영업이익 비중은요. 30%를 훌쩍 넘겨요. 영업이익,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에 두 종목이 30%를 하는데 시가총액 23%뿐이 안 돼. 건들면 어떻게 됐어? 건들면 날아가는 거. 언제처럼 2021년 1월 고점 찍을 때처럼 3개월 만에 무슨 정확히 따지면 10주죠. 10주 만에 그냥 70%, 80% 올라오는 거예요. 10주 만에. 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LG화학 이런 극대응주에서 또 자동차까지도 그 당시 기준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 보시고요.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이 좀 있는 종목이라면 그나마도 한 번쯤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걸 윤정두가 내일도 GS 글로벌 들여다보세요. 그럼 나쁜 윤정두지. 방송을 그렇게 하라고 있는 방송이 아니죠. 교육은 교육이지만 방송에서 시가총액 너무 작은 종목을 끝내줍니다라고 한다는 건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방송에서는 정확하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거기에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혹은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종목군 중에 예를 들면 KG스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조 6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어떻게 할 거예요? 일동제약 시간에서 조금 더 밀렸는데 일동제약이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100만 주가 더 들어왔어요. 전환사채 물량이 총 500만 주 행사할 수 있는데 2만 원짜리 물량이죠. 근데 이미 200만 주를 행사해서 시장에서 그 물량이 나올 쯤에 그냥 온갖 보도자료 뿌려놓고 일단 고점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이번에 100만 주가 이제 12일 날 나옵니다. 그럼 벌써 이미 금요일부터 물량이 쏟아졌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변동성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좀 함께. 언제요? 22시 30분 온라인 추가 교육,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추가 교육 할 때. 어떻게 참여해요? 유튜브에서 윤정두 검색하셔도 되고 QR코드.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지금 얘기한 종목군들을 오늘도 지금 시간에 교육을 받지만 추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내일 당장 노란톡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 동영상 전략, 텍스트 전략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을. 낮에도 함께, 야간 교육에서도 함께, 주말에도 함께. QR코드 찍고 지금 입장하십시오. 선착순입니다. 100명 넘으면 문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의 흐름들, 거래대금이 충분히 실려있으면서의 변동성,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그 종목군들 위주에서 들여다보시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준점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요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종목군들. 오늘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사실상 변동률도 없죠. 그렇지만 주도주로서 계속 들여다봐야 돼. 이들이 못 가면 시장의 지수가 못 간다. 시장의 지수가 못 가면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23%를 했죠. 전기전자 업종 전체를 합치면 LG에너지 솔루션까지 해가지고 36%입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졌으려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시장 지수는. 지수가 가야 나머지가 가는 거지. 지수가 가야 변동성 종목도 화랑을 띱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1조 미만짜리 KG 케미칼이라든가 BH는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상한가 종목 한번 보시죠. 1월 이후에 총 52차례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한 종목에서 3번, 4번 나온 경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마지막 교육 종목에서 마지막 상한가는 7일 날, 목요일 날 상한가 KG 동부제철. 여기도 시가총액이 대한전선의 기준에도 시가총액이 2조를 넘기는 종목이고 KG 동부제철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1조 6천억 이상으로 쭉쭉 뻗어 올라왔었고 결론적으로 이 KG 그룹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잘 보시면 4월 8일에도 KG 동부제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KG 스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11일자 개장 전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총 2,400개 종목에서 개장 전에 들여다봐야 될 종목. 여기에 KG 그룹주들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KG 동부제철을 가장 핵심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쌍용차를 인수한다면 KG 동부제철에서의 변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쪽이 인수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KG 케미칼. 오늘 변동성이 큰 거. 왜요? KG 케미칼은 지주사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간 교육에 다 해드린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소름이 돋아요. 왜? 아니 2,500개 종목에서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을 4월 8일 날 야간 교육에서 그리고 월요일 개장 전에 기준에서 올려드리고 노란톡에서 전략 잡아드렸다? 종가 기준 1.2%죠. 이 정도 함께 있었으면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죠. 전일 가지고 온 물량이 있다 할지라도 전량 차익 실현이 되죠.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몇이요? 상품 빼고 나면은 6입니다. 화요일 날 당장 변동이 나올 종목 5종목도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22시 30분에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화요일 날 이런 변동성,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런 상한가, 시가총액이 좀 작더라도 상한가까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의 종목이 있다면 거래대금만 수반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들여다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요. 이 종목을 편입, 매수 끝내줘요. 이게요. 펀드멘탈은 바뀐 게 없어요. 이슈일 뿐이지. 결국은 누군가가 들어와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거래량이 얼마요? 80% 수준을 우리는 기준을 잡니다. 그럼 88에 64. 그러면 6천만 주만 터져도 6,400만 주 아니어도 돼요. 6천만 주. 6천만 주만 터져도 거래되면 어떻게 돼요? 2천억을 훌쩍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GS 글로벌이 상한가니까 뭐 갭상승으로 나올 수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10%의 플러스 등락폭이 나올 수 있다. 이 거래량이 설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교육을 뒷부분에 짧게라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10시 30분, 22시 30분에는 교육 자료를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동영상 교육 자료와 함께 1시간짜리. 결론적으로 KG 스틸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뭐 4월 7일부터 해서 63%의 변동률인데 이미 4월 6일 시간내에서 이런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상한가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3시 넘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뭐 3시 넘어서 주가가 변동성이 확장된 이후에 시간에서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사명이 11일부터 바뀐 거고 이런 내용과 함께 인수전에 계속 참여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변동성이 출렁 나왔던 건 왜 그렇게 됐어요? 공시가 나왔었잖아요. 공시가 뭐라고? KG 케미칼을 통해서 공시가 나오죠.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현재 확정된 건 없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기본이 있으면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팔고 싶다면서요. 그 기준점만 잘 지키신다면 그 수익 범위 확정 짓고 또 들여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혹은 외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혹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장중에 실시간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접근하기는 어렵다. 왜?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사실은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그 기준에 4월 6일 22시 30분 교육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과 함께 KG 케미칼의 기준 거래량, KG 동부제철 이니스, ETS, 모빌리언스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4월 6일 동부제철에 대해서 KG 동부제철, 지금은 스틸 그 기준에서도 추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가 불거지고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4월 8일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야간 교육. 그리고 주말 내내 일요일 야간 교육. KG 동부제철, KG 그룹주입니다.
결론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 KG 동부제철의 기준 거래량을 3천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뭐 짧게라도 조금 이따 또 한 번 설정해 드릴 건데 일단 3천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그죠? 저거는 뭐 수정할 수는 없는 거. 교육해드린 그대로의 내용. 그러면 빠르게 진행합니다. 9시 10분 기준에 10% 얼마요? 300만 주 수반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300만 주 수반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지금 9시 7분에 얼마요? 180만 주. 9시 7분에. 9시 10분까지 변동성에 따라서는 300만 주 실리겠죠? 그리고 양봉이죠? 개장처부터 그럼 들여다보시고 시가 부분 16,300원인데요. 저가가 16,100원입니다. 저가에서 다시 시가로 돌릴 때 양봉으로 전환되죠. 16,300원부터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다. 그 기준이었다라고 잡아드린 거예요. 만약에 전거래일의 물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점에서 밀려 내려온 차익 실현 범위도 매직 계산기에 설정을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의 텍스 전략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이잖아요. 1조 이상짜리 최대 10%, 개장 초에 뭐 한 5%의 기준. 조금 전에 보니까 얼마예요? 3%였죠? 그 기준에서부터의 흐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자인 나와요.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자인 크로스와 영선 돌파까지. 이건 매직 시그널, 이건 뭔데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 먼저 기울기를 해석하는 부분. 그렇게 하고 나서 시초가가 여기였어요. 시초가 여기를 넘기는 시점. 왜? 거래량 부분이 터져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 넘기는 시점에 요자락에서 편입 기준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이게 일단은 1분봉이고요. 1분봉이고 그리고 5분봉 보시면은 이때 이후에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요. 5MA, 20MA 거래량은 넘기지만 기준 잡아들인 3천만 주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을 재차 뚫고 갔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래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본다. 근데 자꾸 손이 나가. 그럼 어떻게 해? 윤정두가 떼치 해가지고 손을 못 쓰게 만들죠. 왜? 우리는 배웠잖아요. 1조 이상짜리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또 내가 수익이 10% 이상 났으면 이 정도 범위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10% 미만의 수익이죠. 그럼 1.5% 수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다시 들여다본다. 어떤 걸? 재차 거래량이 터지는지를. 그걸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4월 7일 날 이런 상한가의 흐름이 그냥 나오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월요일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량이 둔화되어 있죠. 그러면 개장 초에 빠르게 설정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이외에는 어설픈 구간에서 편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흐름보다 개장 초부터 거래가 대량으로 터져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10분 만에 300만 주가 터졌는지 5분봉 다시 볼까요? 자, 이게 150만 주 줄이에요, 이게. 150만 주. 10분 만에 300만 주 터졌어요, 여기서. 응? 정확하게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정형화된 교육 자료. 그 자료 받으셔야 되잖아요. 바로 뒷부분에 이제 KG 케미칼 들어가 있어요. 걔는 변동성이 더 커졌었죠, 오늘. 편입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었는지 그 교육을 다시 복귀할 겁니다. 그리고 요 캔들 자료. 오늘 뭐 기분인데 캔들, 요 4대 1,000원 캔들. 요렇게 가시죠. QR코드 전체 화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QR코드 딱 찍으시고 입장하셔서 주식 알고 투자하자. 주알2. 교육의 힘. 주알2. 캔들. 도서 자료 주세요. 그럼 선착순 100명 개는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주린이 필독서 캔들 기초 도서 자료 빵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승인 때 확인형 뜨고 이런 폭등.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형 뜨는 시점부터의 폭등. 거래 수반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삼선전환도의 해석 어떻게 할 건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겠죠. 핸드폰 빨리 꺼내시고요. 바로 찍고 들어오십시오. 찍고 들어오셔서 나머지 교육, KG 케미칼의 교육, 기아,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교육
그리고 내일장 히든 종목까지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벌써 50명 넘게 입장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교육자를 더 드려야겠죠?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동영상 교육자료 1시간짜리도 추가적으로 드릴 거예요. 꼭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QR코드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예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주알투 자료 주세요. 나도 KG 케미칼 같은 종목에서 원칙 지킬 테니까 수익률 좀 한번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노란톡에서 24시간 내내 22시 30분엔 야간 교육 해드려. 또 장중에는 장중에 동영상 교육 자료, KG 케미칼입니다. 변동성 이렇게 나온다. 매직 계산기, 매직 시그널 차트 전부 올려드리잖아요.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는 또 교육. 주말 내내 교육. 자료는 또 무료. 그리고 개장 전에 핵심주 5종목의 기준. 지금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의 9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9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은 KG 케미칼하고 상한가 들어간 GS 글로벌뿐이 없어요. 그리고 KFF 이런 종목. 그리고 또 있을까요? 없죠. 13%의 남해화학. 예. 시가총액 그나마 가장 KG 케미칼과 남해화학이 좀 더 일반 1, 2천억, 2, 3천억짜리 종목과는 다르게. 그래서 거래대금이 풍부하게 수반되어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건데 오늘 850만 주 정도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럼 내일 기준에서는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88에 64. 대략적으로 700만 주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700만 주. 700만 주 거래가 터지고 양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플러스 10% 수준의 변동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게 변동성 매매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린 게 쌍용차 인수권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된 게 4월 6일 15시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시 이후에 교육을 그냥 유튜브 방송 통해서 22시 30분에 악을 쓰고 그냥 교육을 다 잡아서 이렇게 6일 날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해드리고 나서 7일 날 관심 종목 기준에 KG 그룹주들의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기준 거래량은 뭐냐면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야만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월 7일 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KG 케미칼의 경우 6,500억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와요. 17%까지 올라와 있죠. 갭상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46,700원인데 시가가 47,950원. 갭상승이 이만큼 나왔다가 미끄러진 다음에 돌리는 흐름에서 그럼 그때는 양봉이 아니더라도 패턴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패턴의 기준.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24%의 갭상승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서 10% 수준의 흐름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의 기준. 그럼 요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그럼 과거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이건 뭔 소리 하는 건지에 대해서 5분봉의 기준의 녹화 방송. 이날 방송하면 그대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4월 7일 날의 기준.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KG 스틸, 실질 인수 쪽, KG 케미칼은 지주회사 성격. 그 이후의 흐름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4월 7일 날, 4월 8일 공략주로서의 KG 케미칼에 대한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요. 2천억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 2천억이 돼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요즘엔 2천억 터지면 10위 안에도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야 가장 이슈가 큰 거예요. 최근에 거래대금,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수준, 그리고 전 거래일의 80% 수준이면 된다. 결론적으로 시장 상황 고려해서 너무 뭐 2조, 3조, 1조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집중될 필요는 없다. 결론은 시가총액 6,500억짜리에서 눌렸죠. 그러고 난 이후의 흐름이니까 그렇다면은 1,600만 주의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70%면 7일은 7, 6, 7일 42, 1,100만 주인데 딱 잘라서 그냥 1,000만 주만 해도 거래 대금 최상위 5위 수준에 놓여집니다. 5위 전후에.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자. 1,0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의 10%, 20%, 30%의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면 1,000만 주가 장 끝날 때까지 다 나와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오늘은 1,000만 주가 실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거래대금 2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주가 실려야 된다. 오늘 만약에 꼬리가 아니었다면 1,000만 주를 넘겼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 1,000만 주의 기준에 1분봉으로 보시면 이 앞자락에 100만 주 수준의 거래는 이미 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앞자락 수준에. VI에 들어간 요 자락까지 거래가 터지고 매직 시그널 매수에 나올 때 요 자락에서의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충분하게 1조 이하짜리 종목입니다. 10%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 최대 15%. 그런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15%인 거지. 결론적으로 노란톡에 9시 18분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9시 18분에 이미 벌써 VI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고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데 따라붙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따라붙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거래가 터지고 움직인 이후에 거래가 둔화돼 버렸어요.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나오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라 그러세요. 매수 사인 나오고 그럼 개장 초에 조금 전에 1분봉 보여드렸잖아요. 1분봉. 1분봉에서 대처가 돼야 안 돼? 됩니다. 예? 왜? 기준 거래량 1,000만 주를 잡아드렸을 때 앞부분에서 9시 10분까지 100만 주가 수반되고 움직이는 나오는 거냐. 그 기준을 설정해서 양봉으로 들어올리는데 거래가 수반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VI 대박 났다. 더 갈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져 내려와. 여기서 한 번 정도 만약에 따라붙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손절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VI 진입된 이후에 그게 고점이 돼서 거래량이 어때요? 없어지죠.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는요. 2시가 넘었어요. 그럼 여기서 수익 내신 분들이 일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라면은요. 글쎄 고민 좀 하겠죠. 다음날 봐도 되니까. 왜? 펀드멘탈 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도자료 때문에 접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43,000원, 42,500원 정도의 차익 실현을 다 하시는 게 옳다. 그럼 평균 42,000원대에서 42,000원대 후반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다. 그죠? 전일 거든 오늘 거든. 그 1조 미만짜리 종목의 차익 실현 범위. 수익률이 10% 이상일 때, 10% 미만일 때 차익 실현 범위. 그렇게 하고 미련같지 않고 대처를 한다면 42,000원대 정리하고 41,500원인데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 개념보다도 내일 변동이 위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개념보다도 시간에서 빠진 것도 뭐 윤정부가 빠뜨린 것도 아니고 시간에서 빠질 줄 나는 알았어. 그것도 아니에요. 원칙에 대한 대처가 된다는 거죠. 원칙에 대한 대처. 쭉 다 써놨죠. KG 동부 제철. 그러니까 지금의 스틸이 가장 변동성이 유리하고 왜? 실질 인수 주체니까. 그리고 KG 케미칼은 뭐라 그랬어요? 지주사 성격의 기준. 결론적으로 저 꼬리 달렸을 때의 기준에서 설명을 드렸고 겹상승 이후에 이런 흐름인데 주간 단위 거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 변동성 볼 수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가 원활치 못하신 분들은 못 보는 거예요. 나 매매가 원활해요. 근데 장중에 매매가 원활한데 사는 건 잘 사. 고점을 못 잡아요. 이런 욕심꾸러기들. 욕심쟁이들.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란톡에 24시간 계시면 장중 내내 계시면 장중 내내 윤정두가 조금 전처럼 매직 계산기 또 차익 실현하는 그 교육 자료 계속 올려드리면서 여기선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또 혹은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다. 여기선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봉상의 거래대금이 실린 그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봉이에요.
시간에서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더 달려? 미끄러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개선된 게 아니니까. 플러스가 낮으면은요. 그러면 그때는 진입이죠. 그 진입에 대해서 윤정두가 매수 이렇게 하나? 아니죠. 자, 교육받으신 대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매수 기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남한테 의존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QR코드 전면으로 보여드립니다. 찍고 들어오셔서 22시 30분 교육 받고 당장 내일 개장 전 공약주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내일 장중 내내 노란톡에서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꼭 잡아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변동성 종목을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윤정도의 마케팅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매매가 원활치 않단 말이죠. 들쑥날쑥한데.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시가총액 10위 종목에서의 변동성이 나와줄 때 기준입니다.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편하고요. 개장초부터 장 마감 때까지 편안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요. 물론 2021년 1, 4분기의 변동성에서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또 애플차 관련해서 이런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했죠. 거기서도 지금 KG그룹주들 또 혹은 변동성 있는 종목군들 기준을 잡아서 자꾸 교육을 잡아놓는 이유가 이런 기아 또 현대차 이런 종목에서의 흐름.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였거든요. 현대모비스가 2021년 1월 달에 상한가 찍어버립니다. 장중에.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조금 이따 보실 LG전자가요. 2020년 12월 23일 날 윤정두 생일날, 음력 생일날 보합에서부터 상한가를 가요. LG전자가 9만 원에서부터. 그러면 시가총액 얼마였어요? 1억 6,400만 주짜리니까 15조 정도 하는 애가 보합에서부터 그냥 상한가를 가버려요. 그런 장세가 당연히 옵니다. 그런 장세가. 그래서 이런 기아의 경우가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 좀 올랐는데 3.4% 어마어마한 거죠.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동료분들 뭐 선배는 저한테는 없으니까 다 후배분들인데 후배분들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 동료나 후배분들이 방송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착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만 방송에서 얘기해야 뭐 인기를 끈다. 그건 절대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의 90% 이상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거 전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슈가 좀 많이 불거졌을 때는 뭐 그 종목군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하이닉스라든가. 아니 실질 내 계좌에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지금 IT나 이런 쪽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힘겨운 부분은 있지만 지금 기아 같은 경우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 버렸냐면요. PBR이 0.85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막 10만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가 지금 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적은요.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띄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렸어요. 기술력이 이제 향상되고 또 전기차 비중 20% 이상 5.44배입니다. 굉장한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기 실적 이번에 나오는 이 분기 실적 전망치인데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요인도 굉장히 높습니다. 2월 달에도 사실은 좀 긍정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시장의 전체적인 조정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미끄러지기도 했죠. 최근 들어서의 흐름이에요. 3월 중순부터 3월 15일, 16일부터 바닥 찍고 돌리더니 그래봐야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바닥 대비 13%, 14%뿐이 못 움직였어요. 그래도 대형주의 기준에 그리고 사실상은 자동차는 덜 빠졌죠. 누가 뭐라 해도 기아는 덜 빠졌어요. 그 현대차보다 기아의 실적이 최근에 좀 더 월등하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은 거는 예상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다. 그 가장 많은 판매 대수를. 그렇게 되면서 해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죠. 3월 16일 날 노란톡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71,700원. 변동성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 실적이 이 정도라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4월 6일 기준에서 76,200원.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오늘대로 어때요? 개장 초부터 거래가 수반됩니다. 대형주는요. 개장 초에 이렇게 갭상승이 아닌 보합권에서 거래가 수반된다는 거는요. 수급이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갭상승 이슈가 불거지고의 변동성도 있지만 지금은 추세 매매 기준이니까. 그리고 거래가 없다고 해서 얘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일자별의 거래량과 일주 월봉의 거래량. 그래서 5MA, 20MA, 5개의 캔들의 이동평균, 20개 캔들의 이동평균 거래량을 넘길 때 일주 월봉으로. 그걸 넘기고 양봉이 나올 때 우린 그것을 거래가 수반된 양봉이라고 표현하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 2천억을 잡아드렸어요. 2천억이면 어떻게 된다?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온다. 시가총액은 10인데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거래대금이 없잖아.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은 5MA, 20MA 넘기는지 정도만 봐도 대형주는. 근데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봉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에서 장악형의 기준이 뜨고 있다. 장악형의 기준이. 장악 확인형.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 이게 장중에 자른 거예요. 장중에 자른 겁니다.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 하루에 이 거래량이 800만 주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얼마예요? 160만 주인데 오늘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 250만 주씩 터져.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흐름 속에서의 강세라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얼마만입니까? 이번 주에 이런 그 흐름에 거래량만 수반되어 줘도 추세는 여태까지 어려웠지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이 자료 내용이에요. 시장에서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근데 이런 내용의 설명은 없습니다. 요 밑에 있는 세 줄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기준 거래일 수,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그리고 1에서 3거래일에 대한 해석,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해석. 그걸 아셔야만 완벽한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점이 설정되고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고. 똑같은 모양새가 떴는데도 못 가는 경우 많죠. 왜 못 갈까요? 거래량이 없잖아. 상승 장악 확인형 떴네. 거래량이 없잖아요. OMA, 20MA를 못 넘기잖아요. OMA가 이 빨간 색깔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는요. 거래가 월봉상으로 샛별형이 떠주는 거래대금이 수반되어주면 좋겠다. 월봉의 기준에. 이게 며칠인데요. 4월 6일이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일봉 주변에서 거래가 수반되기 시작했어. 월봉에서 이게 터지는 샛별형이 나와주면 그렇다면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냥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그냥 모양만 비슷하면 이거 샛별형 떴어. 장악형 떴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두 번 보다가 질려버리는 거지. 아, 이거 맞지도 않는 걸 왜 자꾸 얘기하나 하고. 아니에요. 4대 천왕 캔들 별 3개짜리는 7가지뿐이 없는데 윤정두가 얘기하는 4대 천왕만 아시면 돼요. 이 자료들 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서 교육임 자료 주세요. 선착순 100명인데 지금 70명 넘게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70명이 뭐야? 80명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500명 넘어가셨으니까. 빨리 들어오셔서요. 같이 움직여서 자 기아차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아차가 이 꼴이 빼고 나면은 이게 밀려서 이게 9만 원입니다. 시장 3,000포인트 할 때 8만 원 이탈되면은 아 저점 인식 잡혔어. 지금은요. 시장이 2,600인데도 77,300원입니다. 샛별형의 절반 라인에 78,000원, 8만 원 요 기준 라인 이걸 뚫고 올라가면서의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오우 땡큐하죠. 본격적인 이러한 시세 범위의 기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그래서 3월 16일 날 7만 원 초반일 때 장악형 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샛별형 아까 그려드린 샛별형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월 달 접어들면서 돌리고 장악형 뜨고 거래량 터져주고 이 흐름 범위가 어떻게 될까? 결론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넘어가야 돼요. 오래간만에 자동차주 쪽에서의 실적, 수급, 캔들, 패턴 다 나와주는 겁니다. 요 자료 다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설명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내셔야죠. 일단 QR코드 찍고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짧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QR코드 찍고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십시오. IT주들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IT주들이. 너무너무 지금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데 다행스럽게 LG전자가 먼저 팡 치고 움직입니다. 삼성도 사상 최대치 1분기 실적을 냈는데 진짜 정정불안이라고 그랬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정치 패턴 이런 부분에 이제 불확실성 부분 그 부분이 이제는 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니까 LG전자 지금 목요일 이후에 계속 강세예요. 거래를 수반하면서. 아까 기아를 놓고 보실 때랑 똑같습니다. 150만 주가 넘겨지는 흐름이라면 추세 매매를 할 수 있고 200만 주가 넘으면 변동성 매매까지 할 수 있다. 하루에 5% 수준까지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100만 주 이상의 거래를 수반시켜주면서 흐름으로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되는 흐름으로 이왕이면 시원한 시세 한번 주세요. 250만 주 기준을 설정해 드렸습니다만 어찌됐건 추세 매매 기준에 150만 주 정도만 설정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4월 8일 그럼 월요일 날 또 들여다보실 수 있었잖아요. 대형주에서 1% 2%가 작지 않습니다. PER 굉장히 낮죠.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IT 기준에. 거기에 실적 부분인데요. 실적 부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39% 증가했어요. 그냥 사상 최대 실적이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 39%, 1조 3,500억을 예상했는데 1조 8,800억이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20%를 넘길 때의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망치 대비 20%를 넘길 때. 전년 대비 사상 최대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4월 7일 장중 목요일입니다. 또 4월 8일 기준에서의 흐름. 야간 교육. 또 4월 11일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또 결국은 2거래일 만에 목요일 날 진입범위 들어가셔서 2거래일 만에 이 거래대금 보세요. 2거래일 만에 10%대의 흐름이 나와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1월 이후에 처음으로 터진 거예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1월 이후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거기에 장악형의 기준이 떠져요. 망치형으로 보지 말자 그랬어요. 장악형으로 봐야 그 이후의 흐름을 또 본다. 거기다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갭 자료도 받으셔야겠죠. 이런 자료 어디서 다 받을 거예요? 무료로. 선착순 100명. 지금 이제 10명 남으셨어요. 그럼 또 일주일 기다려야 돼. 윤정두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또 장악형이야. 어떻게 할 건데요? 편입 기준 설정하셔야죠. LG전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BH,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의 기준은 22시 30분에 추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내일장, 개장 전에, 개장 초에 바로 들여다보실 종목은 노란톡에서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BH라는 종목까지도 여러분들의 기준의 종목으로 만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요, GR2의 윤정도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